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허정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지요. 이게 양서면을 종점으로 했을 때 그 위에 양평 서울 춘천 간 연결 구간을 연결을 하게 되면 기존의 서울 양양고속도로하고 연결된 그림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했을 때 그 연결 구간을 통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하고 연결했을 때 연결 노선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원 도로망으로 있을 때에는 거의 일직선화된 거는 연결 구조가 나오는데 이 강상면 종점화를 했을 때에는 불과 분기점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10km를 우회하게 되고 또 IC 자체를 JCT 자체를 두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복잡함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야말로 노컷 뉴스입니까? 언론이 가짜 도면까지 동원해서 유포하고 있는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저희는 이거 사법 조치할 겁니다. 자료 국토교통부라고 인용했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 아니 지금 근데 이 예타 보고서의 저렇게 연결되는 목적에 도로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그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해왔던 사업들이 이에 대해서 온갖 근거가 약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답변을 했는데도 추가 근거 없이 계속 이 선동으로 몰고 가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춘천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거랑 연결하려면 지금 예비 타당성 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의혹을 키우는 데 주로 동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면 자체는 국토교통부를 출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생산한 적이 없는 가짜 허위 문서다. 노컷 뉴스 이거 책임지십시오. 자, 원희룡이 고발을 예고한 노컷 뉴스의 보도 이미지는 단독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강상면안이 예타에서 빠진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 사용됐던 것인데 미디어 오늘의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보도 사법조치 CBS 기사 제대로 읽었나? 라는 기사의 취재 내용을 보면 원래 국토부 그래픽에 우리가 취재한 도로 노선을 그림으로 그려 보도한 것으로 그래픽 출처가 국토부라서 이를 밝혔던 것이다. 국토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래픽을 내려줄 수 있냐고 요청해 국토부 도면 그래프를 내리고 다른 지도로 교체했다. 국토부와는 반론 과정에서 잘 마무리됐고 우리 취재 내용이 가짜뉴스라서 국토부가 그래픽을 내려달라고 했던 건 아니었다. 원 장관이 그래픽을 빌미로 기사 자체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기사 내용엔 문제가 없다. 원 장관이 기사 내용을 제대로 읽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지도가 바뀌었고 국토부와 다 해결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난 후에도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소영에 의해 대장동이니 양평이냐는 일타 강사 면허는 이미 아웃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요? 네. 저는 장관님이 대장동 1타 강사도 하시고 이번에 양평 1타 강사로도 나서셔가지고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쭉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원희룡의 망신 퍼레이드일까요? 국토위가 끝난 다음날 양평을 찾았다가 주민에게 정치적인 쇼하지 말라는 꾸중을 들었지요. 현명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의 핵심은 누가 노선을 변경했냐는 것인데 당연 정권을 잡자마자 그리고 김건희 일가 땅이 널린 곳으로 고속도로가 변경이 되었으니 초대급 게이트이자 국정농단 의혹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혹에 맞서는 원희룡 측의 전략은 분석을 해보니 원안보다 새로운 안이 더 좋다는 것인데 분석의 근거는 교통량의 변화다 이겁니다. 즉 교통량을 분석해보니 기존의 양서면보다 강상면이 더 낫다는 주장을 펼치는 거지요. 국회 국토위에서 김성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했지요. 아까 답변에서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안이 예타안보다 BC가 더 잘 나오고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 이유는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혹시 도로공사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저 용역사가 교통량 수요를 조사했죠. 예. 그때 도로공사가 교통량 분석에 같이 참여했죠. 용역사가 분석한 것을 저희들이 검증했죠. 나름대로 검증했죠. 수준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도로공사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를 시키는 데 원인에 있어서 한번 표를 봐주시겠습니까? 저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교통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고 해서 그 국토부가 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도로국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안이 교통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서울 양평 교통량의 92 내지 95%는 중부 내륙성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잠깐만 다 나오지 마세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 교통 해소를 위해서 만든 거고 그 이용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종전의 목적에 맞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통 수요가 늘어나니까 도로공사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이 항상 예스입니다. 통행료가 늘어나는데요. 그리고 통행료 교통량 증가가 비시에 도움이 되라고 저 교통량 수요 예측을 저는 과대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호법에 가서 여주 IC를 통해 내려갔지요. 맞죠? 예. 그런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표를. 저걸 양평 제2시티에서 강상 제2시티로 내리면 8km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중부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타고 내부 고속도로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량이 늘죠. 교통량이 늘도록 교통량이 늘므로써 편익이 증가되는 노선을 찾는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국토교통부는 비시가 잘 나오고 경제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원래의 BC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게 변형시킨 겁니다. 제가 알고 여기에 있는 도로공사가 일주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이걸 따질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장관님이 하나라도 예탄이 대안보다 낫다고 얘기하면 예탄 수용하겠다 하셨죠? 예, 말씀하십시오. 6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지금 정부는 대안이 예탄보다 낫다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엇갈립니다. 제가 볼 때. 네네. 저는 제 직을 겁니다. 저도 제 직을 겁니다. 아, 둘이 같이 걸자고요? 예, 같이 걸자고요. 예. 저는 6호선 교통체증 해소에 예탄이 훨씬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걸어서 반갑습니다. 예? 아니 직을 걸어서 그렇게 반갑습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자, 원희룡이 자신의 직을 걸었다는 게 이토록 가벼웠다는 것이 지금의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나지요. 자, 그러니까 국토부 측의 교통량은 믿을 수 있냐 이겁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우석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김종배, 납득이 안 되는 게 종점을 변경하려면 여기가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고, 그러면 더 좋다라는 근거를 당연히 제시해야 되는 거고, 그 근거는 당연히 핵심이 되는 게 경제성인데 경제성을 공개를 안 하고 어떻게 이걸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석진, 상임위의 원희룡 장관의 답변을 보면 경제성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끝나지 않았지만 교통수요량 분석은 우리가 끝났다. 그래서 교통수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편익을 아직 계산 안 했지만 편익이 늘어난다고 본다.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이게 예타안에서는 평균적으로 보통 3만 1,000대가 다니는데 종점을 변경하면 3만 8,000대가 다닌다. 그래서 한 6,600대가 늘어난다. 1,000대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6,600대가 늘어나는 거니까 편익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는 걸로 국토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상당히 이상해 보이는 게 국토부가 발표할 때 고속도로의 구간별로 나눠서 교통량을 따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차 타기 시작해가지고 쭉 양평까지 가는데 첫 번째 구간이 시점하고 가밀 JCT 구간이에요. 그런데 시점 관점에서 보면 종점이 북쪽으로 나든 남쪽으로 나든 큰 상관이 아니거든요. 5분 차이니까. 어차피 내가 6번 국도를 타느냐 5분 더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6번 국도를 타는 건 아니거든요. 시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교통 물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김종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지금 국토부의 교통량 예측치가 되게 부풀려진 것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우석진, 그렇지요. 그래서 시점 입장에서 보면 예타하는 46,000대라고 나와 있는데 종점 변경하는 52,000대로 6,000대가 더 많거든요. 이건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점 관점에서는 IC가 하나 더 나고 또 시내에 가까워지니까 교통량이 바뀔 수가 있는데 시점 관점에서 보면 종점이 바뀐다고 해서 안 타던 걸 타고 타던 걸 안 타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왜 차이가 나는가를 보니까 영향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도로를 오면서 어느 지역들이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이게 바뀌면 교통 물량도 바뀌고 나중에 편익 계산할 때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산출치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타안에서는 이 도로 때문에 영향받는 지역이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이에요. 이 세 지역인데 새로 종점 변경안을 낼 때는 서울에 있는 강남, 강동, 송파를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나쁘게 보면 교통량을 부풀리려고 영향권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국토교통부를 조금 변호해드리자면 작년 9월달에 지침이 바뀌었다. 그래서 9월달에 바뀐 지침대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지침대로 계산해보니까 3개 지역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통량을 만지면 원안보다 대안의 BP, 즉 비용 편익 분석이 더 올라간다. 다시 말해 대안이 경제적 타당성이 더 높게 된다 이거지요. 김건희 일가땅으로 종점이 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니 국정조사는 빼박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